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자, 북한 체제 전복 지령을 내렸습니다. 10월 혁명 경보 울렸습니다. 10월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어떤 혁명이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고요. 북한 그리고 중국이 명령만 내리면 대한민국 체제 정도는 확 엎을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이 중국과 북한이 이 컨트롤하는 이 핸들링 할 수 있는 선수 그 선수를 지금 픽했다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 분석을 통한 정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이 정말 대한민국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지켜야 됩니다. 꼭 끝까지 봐주시고 이 위기를 같이 느껴주시고 대한민국을 같이 지켜주십시오. 자, 시간을 거슬러서 2016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몰락 시점이 된 바로 그 사드의 악몽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제 협조할 것을 선언했죠. 그랬더니 중국에서 갑자기 8월 15일 날, 16년 8월 15일 날 일제히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북경 청년부는 사드를 선택함으로써 한국이 돌아올 길은 없어졌다.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황구시보는 사드 배치로 한중 밀월은 끝났다. 이제 대국의 보복이 시작됐다. 중국 관영 CCTV는 박근혜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 탄핵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인민일보는 박근혜의 사드 배치, 탄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권 교체를 한날 한시에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8월 15일 날. 이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우리 상상했습니까? 안 했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10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인민들, 군인들 넘어오라, 자유의 세계로 넘어오라 라는 국군의 날 연설을 했고 그리고 며칠 후죠. 10월 24일 날 JTBC를 통해서 태블릿 PC 조작으로 생각되는 그 태블릿 PC 방송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태블릿 PC나 그때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 세월호 인신공양이라든지 또는 그 난교 파티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내용들 다 거짓인 것으로 아닌 것으로 그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광기 시대를 몰고 갔는데 그 신호탄이 중국의 공개 지령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탄핵이 정말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는 광기의 시대였죠. 선동으로 정권이 무너졌는데 내란 협박 이것도 시대 정신이 되었던 정말 광기의 시대였습니다.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제 이 결정을 하는 상황이었죠. 그때 협박을 합니다. 헌재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 혁명. 나라를 뒤엎겠다 이거 아닙니까? 내란 선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냥 인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사상 최초로 중국 주석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시진핑이 문재인에게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했다. 중국 국가주석으로는 첫 사례다. 라는 보도가 그때 일제히 나왔었죠. 저는 이게 자신이 만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한번 축하 전화 한번 해준 그런 폼 한번 잡아본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어요. 자, 선동에 대단히 취약한 우리 국민성입니다. 북한과 중국. 야, 남조선 흔들기 이거 제일 쉽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명박 정부가 들어온 초창기, 극초창기에 광우병 사태가 터졌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 송송, 구멍 탁, 뇌에 구멍 생기고 뼈에 구멍 다 뚫리고 라고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소고기 먹어도 뇌에 구멍 안 뚫리네? 아니야, 그건 잠복 기간이 10년이야, 10년. 이라고 그들이 또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지금 10년 지났는데 뇌송송 구멍탁 생겼습니까? 안 생겼죠. 저는 지금도 미국산 소고기 많이 먹습니다. 가격도 일단 싸고 맛있어요.
그리고 뇌 구멍도 안 뚫려요. 지금도 먹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주장했던 개그맨 김미화 같은 여자는 지금 수입 소고기로 만든 햄버거집 하고 있죠. 참 웃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최순실이 재산이 300조다. 그리고 최순실 남편과 대통령이 그렇고 그런 관계다. 남녀 파티를 한다. 세월호 그 희생자들은 인신공양이었다. 청와대에서 구판이 벌어진다. 이런 게 다 사실이었습니까? 다 거짓말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짓말이라고 제대로 지금 이야기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그리고 정유라는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아닙니까? 그런데 조미는 뭡니까? 그런데도 적폐검찰의 개혁 방해한다 라고 매도하죠. 정경심이 4년 받은 거, 아니 사문서 위조 가지고 4년씩이나 때리는 게 말이 돼? 이거 적폐검찰이야. 적폐사법부야 라고 매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사문서 위조 가지고 4년 받았어? 세게 받았네?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정경심이의 죄가 그밖에 없습니까? 많은 죄가 겹쳐 있죠. 그래서 4년은 정말 적게 받은 거다 라고 일각에서는 또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문서 위조 하나만 띄웁니다. 왜? 선동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선동에 정말 취약한 게 우리 아니냐. 자, 그러나 이런 중국과 북한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당선된 문재인 정권, 사실상 괴뢰 정권이죠. 그런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 기대에 미치지 못하냐? 정권 잡아보니 미국하고 단절하고는 국가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세계 질서입니다. 질서예요. 질서를 위반하면 움직이기가 곤란하죠. 다 지금 우측 통행하고 있는데 혼자서 좌측 통행해서 거슬러 오면 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건 질서입니다. 미국이 국제적인 금융, 또 이 국제 제도, 많은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미국을 거슬러서 생존할 수가 없죠. 그걸 압니다. 그런데 중국과 북한은 미국과 단절하고 전폭적으로 밀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얘들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수 교체하자. 쟤들 안 되겠다 라고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은 이제 이 주류인 전대협 대신 비주류였던 용성 총련으로 선수를 교체하기에 이르릅니다. 전대협, 그러니까 이인영, 임종석 이런 자들이 주류가 된 멤버들이죠. 그래서 이 전대협은 인서울 학교들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축 멤버들 중에서. 특히나 그게 이제 또 대학교 입학 성적, 이게 또 전대협 내에서의 뭔가 서열화 비슷하게 또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주류들은 인서울 학교 학생회 출신들, NL 출신들, 이제 이런 자들이 많은데, 비주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있지만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 캠퍼스라든지 이런, 수도권에 있지만 주류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학교들. 용인에 있죠. 그래서 용성 청년은 뭐냐? 용인과 성남에 있는 이 연합들입니다. 그걸로 선수가 교체가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경기 동부연합입니다. 왜? 성남에 경기 동부연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의. 자, 그래서 8월 10일 날 JTBC가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 대남 공작 부서가 활동가들에게 반문재인 정권 투쟁 지시를 내린 건 지난해, 즉 2020년 7월부터입니다. JTBC 확인 결과 구속영장에는 이들이 7월 초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반문재인 투쟁 분위기 확산 등의 내용이 담긴 암호화 파일을 전달받은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그래서 이 지금 간첩단 사건, 여기 이 자들의 북한으로부터 지령받은 60여 개의 지령문 중에서 반문재인 투쟁을 확산시켜라 라는 지령문이 들어있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지령 끝에 갑자기 이재명에 대한 이제 이 자들이 충북청년신문, 이번에 잡힌 그 간첩단 그자가 운영하는 언론이지 않습니까? 충북청년신문에서 이재명 문 대통령보다 호감도가 더 높다. 계속 이재명 막 띄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왜? 선수 교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주류제들은 가진 게 많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비주류, 더 센 놈으로 우리가 하자.
지금 뭐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하는 이런 자들하고는 안 되겠네. 완전히 우리에게 북한과 중국에게 전폭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극좌 인사를 하자. 그게 바로 용성 청년이다. 쟤들로 바꿔. 이런 지령이 내려간 것이다. 라고 저는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용성 청년이냐. 유력 대선 주자 누군지 아시죠? 그 뒤에 어른거리는 RO의 그림자입니다. 자, 이게 이제 2012년 5월 18일 날 보도가 나왔던 건데 정말 놀라운 보도예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는 한용진 전 경기 동부연합 공동의장이 2010년 12월 설립한 청소 용역 업체인 나눔환경이다. 이 업체는 설립 한 달 만인 지난해 1월 성남시의 민간 위탁 청소 용역 업체 공모에서 최종 적격업체로 선정되었다. 청소 용역 업체 선정 과정도 석연치 않다. 서울신문이 나눔환경 법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으로 회사가 설립된 시점은 2010년 12월 21일이다. 성남시가 청소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 시점은 같은 달 30일이다. 경기 동부연합이 사업자 모집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다른 업체들의 경우 모집 공고 이후 설립 등기를 했다. 성남시는 나눔환경을 신규 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용역 보고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성남시 청소대행업체가 이미 15개나 난립하는 상황에서 나눔환경을 추가로 선정했다. 이 시장 당선 후에 나눔환경 대표와 이사를 포함해서 경기동부연합 핵심 상당수가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이 되어서 이제 청소 용역업체 선정을 하는데 여러분들 뭐 아파트나 이런 데 분리수거하면은 가지러 오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입니다. 그 업체 선정을 하는데 불과 며칠 전에 9일 전에 설립한 회사가 그 청소 용역업체 최종 적격업체로 선정된 겁니다. 9일 전에 이 청소 용역하고 아무 관계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청소 용역업체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리고 여기에 뛰어든 겁니다. 그러면은 경쟁자가 있으면은 사실은 뭐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경쟁 입찰을 들어가면은 이 업체의 어떤 그 사업 관리 능력, 그동안의 실적 이런 거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9일 전에 설립한 회사, 실적이라고 하는 하나도 없는 회사에게 최종 적격을 줍니다. 왜? 우리 동지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에게 특혜를 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고 보니까 이재명의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멤버였습니다. 그 나눔환경 대표가 자 바로 이 자들이죠. 김미 인수위원장, 성남시장 인수위원장인데 당시 민노당 성남시장 후보였는데 이재명하고 단일을 했죠. 아마도 이랬겠죠. 시장은 당신이 먹고 나는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나중에 진짜로 통진당 국회의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진당 원내부대표 했고요. 백승우 인수위 간사, 여기도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을 했고 경기동부연합 핵심 멤버인데 이 김미 전 의원의 남편입니다. 윤은석 인수위 대변인은 민중의 소리 아시죠? 완전히 뭐 극좌, 정말 이게 대한민국 언론 맞나? 아니면 북한 조선중앙TV 하청업체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민중의 소리 대표입니다. 성남중원구에서 국회의원 나왔다가 당시 성추행 혐의가 불거져서 후보 자진 사퇴했던 자입니다. 이용대 인수위원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인데 경기 동부연합의 1세대 지도자입니다. 여기에 1심의 간첩단 이 사건 발생했을 때 그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문에 보면 이용대 같은 사람을 차기 지도자로 띄워야 된다. 이런 지령문이 있어요. 북한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자입니다. 조양원 인수위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인데 민족민주혁명당 민혁당 경기 남부위원장입니다. 이석기 RO 사건에 연루되어서 징역 3년 받고 나왔어요. 한용전 인수위원 경기 동부연합 공동의장이고 국보법 폐지국민연대 사무총장입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이고 나눔환경대표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청소용역업체 공모 9일 전에 사업자 등록 내서 청소용역업체 먹어버렸습니다. 용성 청년의 핵심 인물이죠. 이런 자들이 국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뒤에 버티고 있습니다. RO입니다. 자, 그래서 경기동부연합 다음은 민주노총입니다. 급격히 가까워진 이재명과 민주노총이죠. 2019년 5월 20일 날 이런 조인식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요. 경기도가 민주노총과 한자리에 앉아 관련 정책을 논의한 것은 개청 이래 처음이다. 그동안 경기도의 노정교섭 파트너는 한국노총이었으나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으로 지방정권이 교체되면서 수십 년간 배제되었던 민주노총과의 대화 물꼬가 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악수하고 있는 이자가 지금 이때는 민주노총 경기도 위원장이었고 지금은 전국 위원장인 양경수예요. 이렇게 이제 아주 뭐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악수를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경기도는 도에다가 노동국이라는 부처를 만들고 그 노동국하고 민주노총하고 소통 채널을 이제 활용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민노총과 이재명이 완전히 밀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공생해서 제기한 경기 동부연합 RO 때문에 휘청했는데 다시 제기했죠. 지도부는 초강성 친북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20년 12월 24일 날 매일경제가 보도를 했는데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즉 민주노총 신임위원장에 처음으로 경기 동부연합 출신 후보가 당선되었다. 강경파 성향 후보가 당선되어 향후 노사정 관계에 먹구름이 낄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보도가 나왔죠. 경기 동부연합이 민노총을 먹었습니다. 양경수는 1976년생이고 전북 고창 출신입니다.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학생회장을 했고요. 한총련 대의원 그리고 이석기 석방 경기 공동행동 대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3일 날 민주노총이 서울 광화문에 집결 해서 시위했죠. 반문투쟁한 그걸 지금 주도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반문투쟁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아니고 이재명 왜? 위에서 지시가 그렇게 내려오니까 완전히 미국하고 단절하고 확실하게 그냥 몸을 던져서 북한을 도와주고 중국을 밀어주고 하는 자가 그 자가 아니냐라고 저는 의심합니다. 자, 진경호 여기는 전국 택배노조위원장인데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입니다. 아니 민노총의 통일부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민주노동자 전국의회 의장이고 이자는 2006년도 북한에 가서 혁명열사령을 참배했습니다. 일설에는 충성맹세까지 했다고 하는데 뭐 제가 바로 그 옆에 없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혁명열사령을 참배까지 했던 정말 그분들을 너무나 흠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뭐 딱 봐도 아시겠죠? 이 자들이 이재명과 링크를 세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손잡은 경기동부연합은 민노총을 동원해서 10월 혁명을 준비 중입니다. 이게 폭로가 됐습니다. 8월 9일 날 조선일보 보도가 나왔는데요. 김준영이라는 사람이 폭로했습니다. 이제 올드맨 뭔데 원래 그쪽 진영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보다가 야 이거 진짜 나라 여기까지는 나는 아닌데 이거 나라가 뒤집어지겠구나 라고 하고 폭로를 했습니다. 자, 이 폭로 내용 보겠습니다. 김준용 63살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은 8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지도부급 인사들의 친북 성향을 폭로하며 민노총이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민노총의 전신인 전노협 사무차장을 지낸 등 민노총 출범의 산파 역할을 한 인사다. 민노총은 올해 10월 말 조합원 110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른바 사회 대전환투쟁이라며 기간산업과 주택 50% 국유화, 재난시기 무조건 해고 금지, 국방예산 삭감, 부동산 투기 소득 환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노총은 이를 5대 핵심 의제라 부르는데 내년 대선에서도 진보정당의 주요 어젠다로 띄운다는 계획이다. 김 씨는 지금 민노총은 대한민국 헌법과 정체성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이념투쟁을 벌이고 있다 라며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체제 전환이다 라고 했다. 체제 전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환하면 뭡니까? 공산사회주의 체제 아닙니까? 이들은 지금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전환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폭로를 한 겁니다. 그쪽에 있던 사람이. 자, 그러면서 지금 10월에 뭘 할 거냐? 110만 명이 참가하는 총파업을 하는데 아니 파업은 기업 활동을 하는 노사 간의 갈등을 푸는 자리가 그 행위가 쟁이고 파업인데 아니 왜 갑자기 10월에 무슨 일이 있길래 우리 기업에 무슨 일이 있길래 지금 기업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왜 갑자기 파업을 하나요? 그 내용은 뭐냐?
주택, 기간산업 이거 50% 국유화. 사유재산 금지하는 겁니다. 재난 시기에 무조건 해고 금지. 지금 뭐 코로나 재난이니까 해고 아무도 하면 안 돼. 국방예산 삭감. 이게 왜 민노총이 왜 5대 핵심 어젠다로 들고 나옵니까? 국방예산을 삭감시켜야 북조선에게 먹히죠. 북조선이 겁을 덜 내죠. 북조선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 투기 소득 환수. 부동산 투기 나쁩니다. 그렇지만 그 소득을 환수하는 거 이거 공산사회주의 아닙니까?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겁니다. 체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겠다. 혁명하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거 막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8.15 집회는 불법 집회라고 하던 이 정부가 이 10월 집회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5년 전 10월에 이렇게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대한민국을 엎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5개월 후인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을 집어삼켰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 원래 이런 건 5개월 전에 해야 돼. 그래서 10월이야 10월.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월에 한다는 겁니다. 왜 10월 혁명인가? 북한 체제 최대 위기 상황입니다. 식량난이죠. 그래서 10월에 그래도 지금 홍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피해가 있지만 어쨌든 추수는 합니다. 10월에 추수를 하면 식량난이 있다 하더라도 몇 달은 버팁니다. 그 다음이 문제죠. 내년 봄이 진짜 문제죠. 그래서 내년 봄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정부는 미국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몸을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뒤로 불법 환적하고 이렇게 해도 그건 그냥 뭔가 제대로 호흡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아예 그냥 미국과 단절하고 싫어. 나는 인도주의적 지원할 거야 하고 확 밀어붙이는 이런 정권이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 내년 봄에는 망한다. 라는 절박함이 북한에 있죠. 그러니까 숙주를 교차하는 겁니다. 북한이라는 바퀴벌레가 대한민국을 빨아먹는데 숙주를 교차하는 거예요. 왜? 지금 얘들은 눈치를 많이 본다. 그래서 이 김정은 우상화, 위임맞이 환영단 이런 거 지금 뭐 다 지령에 따라서 진행했지 않습니까? 이래서 올 10월 달에 이들은 이재명을 필두로 해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을 혁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아마 아까 그 5개 어젠다 그거 들고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대한민국으로서 마지막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내년에 정말로 혹시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적 민주주의, 우리 아로 통진단 해상할 때 그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질서 하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 체제를 전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뭉쳐서 국민들 뭉쳐서 저항해야 됩니다. 그 저항 방법은 거리로 나오든지 아니면 손가락으로 인터넷을 하든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저항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런 선동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뭉쳐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